27. 빈틈없이 꼭 닫힌 대문을 올려다보며 이건 사극 드라마 촬영에도 쓸 수 있겠다라고 레이토는 생각했다. 세월이 느껴지는 목재를 줄줄이 대서 만든 문짝에 예스러운 품격이 감돌아서 그 안쪽에 투박한 빗장이 채워져 있는 모습을 떠올리게 했다. 대문 기둥도 굵직해서 거의 어깨폭만큼이나 된다. 그 기둥 위쪽에 야나기사와라는 이름이 적힌 문패가 걸려 있었다. 대문 옆구리에 쪽문이 있었다. 우편함과 인터폰이 나란히 붙어 있다. 레이토는 인터폰 버튼을 눌렀다. 네, 라는 치훈의 목소리가 들렸다. 저예요, 레이토. 들어와요. 라는 대답과 함께 덜컹하고 잠금이 풀리는 소리가 났다. 레이토는 작은 문을 밀어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거대한 문짝 안쪽을 돌아보니 생각했던 대로 굵은 빗장이 가로질러 채워져 있었다. 징검도를 따라가자 격자문이 달린 현관문이었다. 레이토가 멈춰서는 것과 그 격자문이 열리는 것이 거의 동시였다. 어서 와요. 전통복 차림의 치훈애가 말했다. 따라오세요. 실례합니다. 라고 말하고 레이토는 발을 들이밀었다. 보여줄 것이 있으니 집으로 오도록 하세요. 라는 치훈애의 연락이 온 것은 어제의 일이었다. 사지 도시아키와 오바소키 같은 이도 몇 번 드나든 모양이지만 레이토가 야나기사와가에 온 것은 오늘이 처음이다. 다다미가 깔린 널찍한 방일 거라고 상상했는데 레이토가 들어간 곳은 서양식 거실이었다. 거대한 대리석 테이블과 그에 걸맞은 큼직한 가죽 소파가 나란히 놓였다. 벽 쪽으로 난로가 있고 그 위에는 액자에 담긴 풍경화를 장식했다. 옛날 외국 영화에 나올 것 같은 방이었다. 기념을 신청하러 온 사람들도 여기서 만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만 그게 왜요? 치훈애가 티포트의 홍차를 잔에 따라 레이토 앞에 놓았다. 아니요, 좀 뜻밖인 것 같아서요. 집의 외관으로 봐서는 모두 다다미 방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요즘 세상에 다다미 방뿐이어서는 이래저래 불편한 경우가 많아요. 특히 조부님은 서양 문화를 동경하던 분이라서 방을 이렇게 개축한 것도 그분이에요. 좀 더 대대적으로 다시 지으려고 했다는데 가옥 전체가 워낙 커서 거기까지는 미처 결단을 내리지 못하셨던 모양이에요. 여기는 넓이가 어느 정도나 돼요? 글쎄요, 어느 정도였나? 자세한 건 잊었지만 300평 이쪽 저쪽은 되지 않겠어요? 숫자를 들어도 얼른 감이 오지 않았다. 테니스 코트 몇 면이라는 식으로 알려주면 금방 알 텐데. 만일 내가 죽는다면 이 집은 그쪽이 물려받게 될 거예요. 스르륵 흘러나온 치훈의 말에 레이토는 홍차를 마시다가 사례가 들릴 뻔했다. 그거 진짜예요? 농담으로 할 얘기가 아니지요. 나는 독신이라서 아이가 없고 부모님도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유일한 자매인 나오이 미치에 씨 그쪽의 어머니도 사망했기 때문에 그 아들이 나의 유일한 상속인이에요. 레이토는 심호흡을 몇 차례 거듭한 뒤 다시 한번 진짜입니까? 라고 중얼거렸다. 다만이라고 치훈애는 말했다. 상속하는 건 어디까지나 가옥뿐이에요. 토지 소유자는 야나기사와 그룹이고 나는 그걸 무상으로 사용해 왔으니까요. 아, 그런 거예요? 지금 노골적으로 실망하는 얼굴을 했나요? 토지죄로 상속받아 냉큼 팔아치울 생각을 한 건가요?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지만 얼마쯤의 가치가 있을까라고 머릿속에서 계산해 보려고 했던 것은 부정할 수 없다. 이 집 안에 있는 물건들도 모두 상속할 생각이에요. 팔아봤자 몇 푼 안 되는 잡동사니 뿐인지도 모르지만 나름대로 가치 있는 것도 적지 않아요. 모두 다 처분하면 웬만한 금액은 될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도록 하세요. 그렇게 말하고 치훈애는 홍차를 입으로 가져갔다. 예. 저축해둔 돈은 얼마나 되는지 묻고 싶은 대목이었지만 역시나 그건 입을 다물었다. 치훈애는 품속으로 작은 봉투를 꺼내 레이토 앞에 놓았다. 이걸 갖고 있도록 해요.
손에 들고 안을 확인해보니 열쇠가 들어있었다. 현관 열쇠입니다. 인터폰 센서에 가까이 대면 대문 쪽 잠금도 열 수 있어요. 오늘부터 이 집에의 출입을 자유로 합니다. 마음대로 들어와도 된다고요? 그래요. 다만 내 방에는 무단으로 들어오지 마세요. 하긴 들어와봤자 별것도 없지만. 레이토는 열쇠를 호주머니에 넣었다. 태어난 척 했지만 가슴속에 뜨거운 것이 번지고 있었다. 나를 신뢰해 준다라는 실감이 들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인생에서 이런 대우를 받은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어느샌가 치훈에는 노란 수첩을 펼쳐놓고 뭔가 써놓고 있었다. 그 수첩 항상 갖고 다니시네요? 레이토가 물었다. 뭘 적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자잘한 메모지요. 치훈에는 수첩을 덮더니 그나저나 라면서 레이토를 보았다. 사지씨 기념은 무사히 끝났나요? 며칠 전에 예념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그럭저럭. 사지씨에게서 자세한 얘기를 들었어요. 형님이 만든 곡을 사지씨의 염원을 매개로 따님에게 들려주자는 아이디어는 그쪽이 낸 것이라면서요? 예, 그건 뭐. 근데 잘 될지 어떨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제법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어요. 그쪽도 기념이라는 걸 이제 상당히 이해한 것 같군요. 감사합니다. 레이토는 꾸벅 고개를 숙였다. 치훈에는 찻잔에 손을 내밀어 홍차를 마신 뒤 작게 호흡을 하고 진지한 눈빛을 던져왔다. 아까 이 집 안에 물건을 처분하는 경우에 얘기를 했지만 모두 다 처분해도 되는 것은 아니에요. 개중에는 그게 결코 허락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오늘 그쪽을 집에 부른 것은 그런 점에 대해 미리 설명해주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물건인데요? 지금 보여줄 거예요. 따라오세요. 치훈애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거실을 나와 길고 어두침침한 복도 안으로 걸어갔다. 그 끝에서 왼편으로 꺾어들자 복도는 끝이 나고 맞은편 벽에는 수묵화가 걸려 있었다. 옆쪽으로는 장지문이 있었다. 그 장지문을 열고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느닷없이 치훈애는 맞은편 벽에 걸린 수묵화를 옆으로 밀었다. 그러자 그 밑에는 바둑돌 크기의 구멍 10개가 세로로 줄지어 있었다. 똑똑히 잘 보세요. 치훈애는 검지를 한 개의 구멍에 넣었다. 달칵 하는 작은 소리가 들렸다. 검지를 빼더니 이번에는 다른 구멍에 넣었다. 다시 달칵 소리가 났다. 그리고 또 다른 구멍에 검지를 넣는다. 이런 일을 5번 반복하자 덜컹하고 뭔가가 풀리는 듯한 큰 소리가 벽 가장자리 쪽에서 들려왔다. 치훈애는 수묵화를 걸어두었던 고리를 잡고 옆으로 힘을 주었다. 그러자 벽이 부드럽게 옆으로 이동했다. 그 너머에는 아래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었다. 와, 대박. 레이토는 저도 모르게 목소리를 높였다. 완전히 닌자의 집이잖아요. 이거 비밀의 도주로예요? 도주로가 아닙니다. 어디로도 나갈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비밀의 문이라는 건 확실해요. 그렇게 말하고 치훈애는 벽을 원래대로 돌려놓았다. 덜커덕하고 조금 전과는 다른 소리가 났다. 자, 열어보세요. 레이토는 그녀가 했던 대로 고리를 잡고 옆으로 밀어보려고 했다. 하지만 벽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안 움직이는데요? 일단 닫으면 자동으로 열쇠가 잠기는 구조예요. 그걸 풀기 위해서는 다시 구멍 속에 있는 스위치를 눌러야 합니다. 구멍이 10개가 있지만 그중 5개는 가짜예요. 진짜 스위치는 나머지 5개. 게다가 누르는 순서가 틀리면 잠금이 풀리지 않아요. 한번 해보세요. 라고 치훈애가 말했다. 제가요? 그렇죠. 아까 내가 하는 것을 봤잖아요. 그야 보긴 했지만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기 때문에 순서 같은 건 외우지 못했다. 희미한 기억을 더듬어서 하지만 실제로는 그냥 어림짐작으로 5개의 구멍을 골라 차례차례 눌렀다. 아니나 다를까 잠금이 풀리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일단 고리를 잡고 옆으로 힘을 줘봤지만 벽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안 되는데요? 당연히 안 되지요. 치훈애는 무표정하게 손을 내밀어 익숙하게 5개의 구멍에 차례로 검지를 넣었다. 레이토는 시선을 집중해 그녀의 손끝을 지켜보았다.
덜컹하고 잠금이 풀리는 소리를 확인하고 치훈애는 조금 전처럼 벽을 열고 레이토 쪽을 돌아보았다. 이번에는 순서를 외웠느냐? 라고 묻는 얼굴이었다. 너무 어려워요. 레이토는 백기를 들었다. 한 번에는 도저히 다 못 외우겠어요. 그럴지도 모르지요. 거의 3만 가지의 조합이 있으니까요. 암호 번호라는 거군요. 전기장치는 아닌 것 같고 어떤 구조인지 모르겠네요. 옛 장인들의 지혜에는 저절로 머리가 숙여지지요. 실은 구조에 대해서는 나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순서를 변경할 수도 없고 잊어버렸다고 리셋을 할 수도 없습니다. 현재 정확한 순서를 알고 있는 건 나 한 사람뿐이에요. 그쪽에게는 차차로 가르쳐 주겠지만 결코 그 순서를 누구에게도 발설해서는 안 됩니다. 알겠지요? 그런 중요한 것을 저한테 가르쳐 주셔도 돼요? 그쪽밖에 없습니다. 이것 또한 그쪽이 상속받아야 하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말하고 치훈애가 비밀의 문 앞의 스위치를 누르자 천장에 달린 전기불이 켜졌다. 계단을 내려가자 거기에도 미닫이 문이 있었다. 치훈애가 그 문을 열고 안에 들어가 불을 켰기 때문에 레이토도 따라 들어갔다. 그곳은 천장이 낮은 4평 정도의 방으로 벽 한 면 전부가 선반이었다. 거기에 두툼한 파일이며 끈으로 철한 한지책, 납작한 나무상자 등이 줄지어 정리되었다. 모두 다 해묵은 물건 같았다. 이게 다 뭐예요? 기념의 기록입니다. 이게 전부 농나무 기념 기록이라고요? 레이토는 킁킁 냄새를 맡았다. 진짜 농나무 향기가 나네요. 치훈애는 어이없다는 듯 미간을 찌푸렸다. 네, 냄새가 나지요. 장내 냄새 방충제입니다. 아, 방충제? 여기 있는 것들은 대대로 농나무 파수꾼이 지켜온 이른바 야나기사와 가의 숨겨진 재산입니다. 내가 확인한 바로는 가장 오래된 게 150여 년 전 기록이었어요. 찾아보면 좀 더 오래된 기록도 있을지 모르지요. 150년? 와. 레이토는 선반 앞으로 다가가 비교적 새 것인 듯한 파일의 등 표지를 보았다. 1977년이라는 표기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것도 벌써 40년도 더 된 것이다. 이런 기록물이 여기에 보관된 것을 아는 사람은 농나무 파수꾼 뿐이에요. 야나기사와 일족 중에서도 나 이외의 사람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그쪽도 그걸 아는 사람이 되었어요. 내가 죽은 뒤에는 그쪽이 맡아서 이곳을 관리해야 합니다. 제가요? 레이토는 저절로 허리가 뒤로 젖혀졌다. 그야 방충제를 교환해주는 정도라면 할 수 있지만 여기 있는 것들은 단순한 종이 쪽이 아니에요. 언제 어디 사는 누가 농나무의 염원을 맡겼는지 그것을 누가 받았는지 그 모든 기록이 보관된 것이지요. 말하자면 한 사람 한 사람의 역사이자 한 집 한 집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취급에는 충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을 이 방에서 들여서도 안 되고 이곳에 있는 것들을 보여줘서도 안 됩니다. 그 점을 특히 명심하도록 하세요. 알겠지요? 아, 잠깐만요. 레이토는 두 손을 앞으로 내밀었다. 이건 제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든 일이에요. 누구 다른 사람이 대신 맡아주면 안 될까요? 몇 번이나 똑같은 말을 해야 하지요? 상속인은 그쪽밖에 없어요. 농나무 파수꾼 일을 받아들인 이상 도망칠 수는 없습니다. 각오하세요.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닙니까? 라고 내심 투덜거리면서도 레이토는 네 라고 얌전히 대답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더니 치훈애는 웅크려 앉았다. 선반 맨 아래 칸을 차지한 큼직한 서랍의 손잡이를 두 손으로 잡고 앞으로 당겼다. 레이토는 엇하는 소리를 흘렸다. 서랍 안에 있는 것은 밀초였다. 기념할 때 쓰는 것이다. 종무소에도 여러 개 보관되어 있어서 레이토는 그걸 기념자들에게 건네곤 했는데 그 공급원이 바로 이곳이었는가.
이 밀초가 없어서는 기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밀초의 제조법은 야나기사와 가에만 전해 내려온 것입니다. 이른바 비전의 기술이지요. 가까운 시일 내에 그쪽에게도 가르쳐 줄 테니 그런 줄 알고 기다리세요. 레이토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점점 우울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 책임져야 할 것이 하나 더 불어나는 건가? 막연한 마음으로 밀초를 내려다 보았다. 저녁은 치우네가 초밥을 배달시켜줘서 응접실 소파에서 둘이 마주 앉아 먹었다. 야나기사와 가가 예전부터 단골로 이용하는 초밥집이라더니 역시 값싼 회전 초밥과는 재료의 맛부터가 다르다는 것을 그야말로 회전 초밥밖에는 먹어본 적이 없는 레이토는 잘 알 수 있었다. 치우네가 손에 든 젓가락을 멈추고 레이토 쪽을 보았다. 다음 달에는 임원회의가 있습니다. 전에도 말했지만 거기서 나의 고문직 해임이 결의될 예정이에요. 그렇게 되면 좀 한가해질 테니까 아까 얘기한 밀초 제조법을 전수하도록 하지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굳이 그런 얘기를 할 건 뭐야 라고 생각했다. 오랜만에 먹어보는 초밥인데 맛도 없어지는 것 같았다. 이게 끝나면 잠시 여행을 떠날까 합니다. 그 말에 레이토는 젓가락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다. 혼자서 여행을? 그럴 생각이에요. 어디로 가시는데요? 이제부터 검토해 보겠지만 일정을 딱 정해놓고 떠나는 답답한 여행을 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날 기분 나는 대로 가고 싶은 곳에 가고 머물고 싶은 곳에 머물 생각이에요. 오, 좋은데요? 언제쯤까지? 그것도 정하지 않았어요. 마음에 드는 곳이 있으면 장기 체류를 할지도 모르지요. 럭셔리하시네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다. 일반 서민으로서는 할 수 없는 여행이다. 그래서 여행 동안에 이 집의 관리를 그쪽에게 부탁하려는 거예요. 내가 떠나기 전에 집안의 이런저런 것들을 미리 익혀두도록 하세요. 그러려고 열쇠를 건네줬으니까. 알겠습니다. 레이토는 실내를 둘러보았다. 이런 넓은 집에서는 살아본 적이 없다. 과연 자신이 이 집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을지 마음이 점점 무거워졌다. 후 하고 치우네는 숨을 토해내고 자신의 초밥 그릇을 레이토 쪽으로 밀어주었다. 더 못 먹겠네 이거. 괜찮으면 먹도록 하세요. 오징어와 참치뱃살 초밥이 남아있었다. 잘 먹겠습니다. 라고 신이 난 목소리를 올렸다. 치우네는 찻잔을 입으로 가져가며 레이토를 지그시 바라보았다. 농나무 파수꾼 일에도 웬만큼 익숙해진 것 같아서 잠깐 물어볼까 하는데 장례는 어떻게 할 생각인가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레이토는 당황했다. 장례요? 언젠가 파티 자리에서 마사카즈 씨의 질문을 받았었지요. 이대로 농나무 관리만으로 평생을 보낼 거냐고. 어지간히도 심술사나운 질문이라고 생각하면서 조용히 듣고 있었지만 전곡을 찌르는 말이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에 대해 그쪽의 답변은 흐름에 몸을 맡기고 살아갈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그 뒤로도 그 생각은 바뀌지 않았습니까? 레이토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머리에 손을 얹었다. 그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별로 안 좋을까요? 그게 안 좋을지 어떨지는 그쪽 스스로 판단할 일이지요. 지금 이대로도 괜찮다고 생각한 것이라면 나는 아무 말 않겠습니다. 그럼 우선은 지금 이대로라는 걸로 하겠습니다. 현재 만족하고 있다는 말인가요? 딱히 불만은 없습니다. 살아갈 수만 있으면 그걸로 좋아요. 어차피 그리 대단한 인생도 아니고. 치은혜의 입가가 삐뚤음해졌다. 그에 따라 주름살도 깊어졌다. 어지간히도 염세적이군요. 염세적? 세상에 절망했다는 뜻이에요. 왜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요? 왜냐하니 나라는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난 것부터가 어이없는 일이었어요.
호스티스가 남의 남편과 불륜을 저질러 낳았잖아요. 치훈혜 씨도 어머니가 아기였던 나를 안고 있는 걸 보고 왜 저런 바보짓을 했느냐고 어이없어 했잖아요. 나 때문에 그때 자매의 인연까지 끊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는 인간은 애초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어요. 그런 인간에게 뭔 장래가. 탕 하고 치훈애가 큰 소리를 냈다. 손에 든 찻잔으로 테이블을 내리친 것이다. 레이터는 깜짝 놀라서 하려던 말들이 머릿속에서 날아가 버렸다. 치훈애의 뺨이 가늘게 떨렸다. 어금니를 악물고 있는 것 같았다. 이윽고 그녀는 눈꺼풀을 감고 천천히 가슴을 드먹였다. 숨을 가다듬는 것이다. 감겼던 눈꺼풀이 열렸다. 치훈애의 눈을 보고 레이토는 가슴이 덜컹했다. 붉게 충혈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레이토의 삶의 방식에 참견은 하지 않겠어요. 그녀는 감정을 억누르는 목소리로 조용히 말했다. 다만 한 가지 충고를 하자면 이 세상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인간이라는 건 없습니다. 어디에도 없어요. 어떤 사람이든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만은 똑똑히 기억해 두도록 하세요. 반론을 허락하지 않는 무언가의 압력을 레이토는 느꼈다. 침을 꿀꺽 삼키고 가까스로 네 라고 대답했다. 치훈애는 자리에서 일어나 빙글 등을 돌렸다. 나는 이만 가서 쉬어야겠어요. 밥 다 먹으면 그릇은 그대로 두고 언제든 원하는 시간에 돌아가도록 하세요. 나갈 때는 문 잠그는 것을 잊지 말고. 알겠습니다. 치훈애는 오른손으로 눈가를 가리고 응접실을 나갔다. 야나기사와 저택에 작별 인사를 한 뒤에 레이토는 늘 다니던 동네 목욕탕으로 갔다. 욕조에 몸을 담그고 치훈애와의 대화를 되돌아보았다. 장래니 꿈이니 하는 말은 옛날부터 좋아하지 않았다. 학교 작문 시간에 그런 주제가 나오면 너무 지겨웠다. 의사, 정치가, 변호사.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 싸늘한 기분으로 내심 비웃곤 했다. 가난한 집에 태어난 시점에 이미 이루어질 수 없는 꿈들이다. 스포츠 선수나 연예인, 예술가라면 어떤가? 아니, 그건 더 어렵다. 웬만한 발군의 재능이 아니고서는 그쪽에서도 성공하기 어렵다는 건 어린애도 다 안다. 어떤 사람이든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가 있습니다. 치훈애의 말이 머릿속에서 왕왕 울렸다. 이해가 안 된다. 내가 태어난 건 어머니가 바보였기 때문이다. 남의 남자의 아이를 가졌지만 먹고 사는 건 돌봐준다는 말을 바보같이 딱 믿고서 나를 낳았다. 그게 전부다. 그 밖에 또 어떤 해석이 가능하다는 건가? 멍하니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레이토에게 말을 건네는 사람이 있었다. 또 만났네? 바짝 노인이 욕조 안으로 들어오는 참이었다. 안녕하세요. 전에 만났던 이이쿠라라는 노인이었다. 그 뒤로 좀 어때? 농나무 파수 할만해? 그냥 그럭저럭 하고 있어요. 그렇구먼. 전에 만났을 때 기념을 잘 모른다고 했는데 이제 좀 알 것 같아? 예, 꽤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다행이네. 나도 예념을 해둔 사람이라서 파수꾼이 언제까지고 견습 중이면 좀 조마조마하거든. 노인은 하하하 입을 벌리고 웃었다. 앞니가 없었다. 그러고 보니 이이쿠라 씨 얼마 전에도 기념을 하러 오셨지요? 레이토의 말에 이이쿠라는 의아한 듯 미간을 좁혔다. 응? 뭔 소리랴? 지지난번 금음날 밤이에요. 기념을 예약하셨는데 그날 밤에는 제가 아니라 이모님이 파수를 맡으셨어요. 레이토가 야나스 호텔 시부야에서 숙박한 날 밤이다. 그런데 이이쿠라는 입을 벌린 채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난 안 갔어. 나는 작년에 기념을 하고는 그걸로 끝이야. 자네가 뭘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 아니, 그럴 리가. 없다라고 말하려다가 레이토는 입을 다물었다. 이이쿠라가 거짓말을 할 이유는 없다. 간 적이 없다고 한다면 그게 맞는 말일 것이다. 아저씨 이름이 이이쿠라 고키치 씨라고 하셨지요?
그래, 고키치. 한자로는 효도효의 길할 길이야. 레이토는 기억을 더듬어 보았다. 치우네가 직접 농나무 파수꾼을 맡겠다고 해서 누가 기념을 하러 오는지 예약 기록을 찾아봤던 게 생각났다. 이이쿠라 고키치의 이름을 확인하고 치우네에게 그렇게 특별한 인물이었는가 하고 약간 놀랐었다. 동성동명인 건가? 아니, 그런 우연은 생각하기 어렵다. 왜 그러지? 내가 거기 안 갔던 게 무슨 문제가 되나? 이이쿠라가 걱정스러운 기색으로 물었다.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에요. 레이토는 자리에서 일어나 욕조 밖으로 나왔다. 어떻게 된 것인가 머리를 감으면서 생각했다. 이이쿠라가 예약을 하지 않았다면 그날 밤은 대체 누가 기념을 한 것인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었다. 이이쿠라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농나무에 들어가 기념을 한 것이다.